이거를 타겟하는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내주세요."라는 요청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길티 기어 느낌을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게임은 기술과 노하우는 다 공개돼 있는데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한 난이도가 꽤 있어요. 제가 궁극기 연출 영상 한번 땄으니까 같이 보실까요? 3D로 전환한 이유 자체가 리얼함이 아니라 2D 연출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3D로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D 스프라이트 방식에서 그 한계를 느껴 가지고 3D로서 오히려 제작 공정을 줄이면서도 퀄리티를 더 올리기 위해 이렇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작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해상도 작업량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워크도 제한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3D로 만들면 충분히 강점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3D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카메라 컷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델링 재사용 이런 부분들이요. 폴리곤이 4만 개 정도를 평균으로 잡았다고 해요. 저희 지금 기준에서 4만 개는 별게 아닌데 이 게임 개발 시기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얘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4만 개 정도면은 당시에도 꽤 많은 폴리곤을 쓴 편이거든요. 그리고 노말 맵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일단 그럼 노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가 중요하겠죠. 버텍스 노말, 버텍스 칼라, 그리고 UV 좌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텍스처 매핑도 텍스처 팔레트 방식을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일단 셀 쉐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3 요소를 뽑자면은 그림자 명암이 어디까지 맺힐 것이냐, 라이팅이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가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노말 벡터, 뭐 버텍스 노말일 수도 있고 노말 맵일 수도 있고 이런데 정확히는 면이 가지고 있는 노말 방향이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냐 이런 요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늘 준비해 왔던 이 캐릭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스레시홀드를 제어하면은 그림자가 어디까지 맺힐지가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어디까지 맺힐지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이 더 잘 먹을 부분과 잘 먹지 않을 부분 두 개로 버텍스 컬러를 제어하면서 넣어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가 가지고 있는 AO 맵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버텍스 컬러로 구워가지고 어떤 부분은 그림자가 훨씬 더 잘생기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림자가 훨씬 더 잘 안 생기게 해가지고 음영 차이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버텍스 칼라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그림자가 진하게 먹을지 약하게 먹을지의 영역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눠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무릎 앞쪽은 좀 더 그림자가 덜 먹게 버텍스 칼라를 칠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림자가 더 잘 먹게 버텍스 칼라를 칠해줬다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겨드랑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계를 해줬다고 하네요. 빛의 방향과 강도를 보통은 월드 기반으로 정하거든요.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라이트 하나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쏘아지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 기준으로 이 캐릭터 라이트가 먹고 이 캐릭터 라이트가 먹고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는데 길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요 캐릭터를 위한 라이트를 하나 받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를 위한 라이트를 하나 받고요. 그리고 배경용 또 라이트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배경 쪽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더라도 각 캐릭터별로 라이트를 하나씩 설정해 가지고 어떤 각도에 있더라도 제일 예쁜 그림자가 맺히도록 설계를 해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웃라인 표현 방식들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아웃라인은 요즘 게임들처럼 버텍스 칼라로 아웃라인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아웃라인은 인버티드 헐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랑 들어가 있는 방식 자체는 똑같은데 요런 데 보시면 아웃라인 두께감들이 다 하나하나 제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두께감들도 다 제어를 해줬고요.
요런 부분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다시 굵어졌다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텍스처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텍스처로 다 그려 버리면 이렇게 크게 줌인된 상황에서는 텍스처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옛날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텍스처로 그린 건데 확대했을 때 이렇게 계단 현상으로 깨져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티 기어는 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메쉬로 땄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UV를 거의 블랙 단색으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 부분만 봤을 때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들을 표현해줬고, 또 두께감 조절도 그냥 폴리곤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은 아웃라인이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죠. 반면에 직접 그린 거는 계단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해상도를 아무리 높게 써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폴리곤으로 따가지고 제어를 해줬다는 게 되게 옛날 방식이지만 요즘에도 참고할 만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 아웃라인하고 외곽선 아웃라인하고 이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 캐릭터가 2D의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노력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얼굴 같은 부분도 요즘에는 SDF 텍스처로 이렇게 그려버리면서 라이트 각도별로 음영을 먹게 해주잖아요. 이 게임은 저도 보면서 되게 일본의 장인정신이라고 많이 느꼈던 게, 그거를 적용 안 한 상태로 한번 보면은 음영이 이런 식으로 안 예쁘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음영이 생길 거거든요. 요거를 에디트 노멀로 이걸 한 땀 한 땀 수정해서 그림자가 예쁘게 먹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한데, 이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둔 게 2D 이미지의 3D 화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정말 생 노가다로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델링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 게임의 궁극기 연출들이 15프레임으로 작업이 됐대요. 그러니까 15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좀 끊겨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오히려 의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끊겨 보이는 그 느낌을 의도한 거 플러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얼굴에 대한 음영 노말을 수정하고 라이트 방향도 바꾸고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 보관을 안 했거든요. 바이패드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키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팔을 올리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키프레임을 하나하나 잡아주면, 지금 20프레임하고 0프레임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 중간 값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잖아요. 이걸 애니메이션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이 기술을 안 썼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정말 우리가 의도한 예쁜 샷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 프레임별로 키를 하나하나씩 잡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팔이 올라가는데 얘는 처음엔 요만큼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는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영화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있잖아요. 한 프레임 만들고 사진 찍고 한 프레임 만들고 사진 찍고 딱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초당 15프레임을 한 땀 한 땀 다 의도해 가지고 이 화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각 애니메이션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땄고,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먹는 것조차도 버텍스가 가진 노멀 반응들을 한 땀 한 땀 수정해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었고, 이것들 정말 많은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봐도 크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인 정신들이 다 깃들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저는 일본 게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개성들이 되게 다양한 게임들에서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거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면 이걸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모델러 그냥 취업해 가지고 이거 한 땀 한 땀 깎으라고 하면 다 싫어할걸요? 근데 일본은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2D 느낌을 내기 위해 이 정도까지 했다는 길티 기어 발표 자료를 보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게임은 한 캐릭터에 본이 한 40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리 시뮬레이션조차 사용 안 하고 이 본에서조차 한 땀 한 땀 다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만화적 과장을 스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줬다고도 하고요. 이 메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UV, 버텍스, 칼라, 노말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엔진에서 거기에 맞춰서 연출이 되게끔 리소스를 하나하나 통제를 한 거죠.